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이번에도 매우 뜨거운 걸 할 건데 또 제가 오늘 또 분노하는 아파트 청약할 때 네. 아파트 청약 점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부모님을 부양하면 같은 집에 사시면 그럼 점수가 몇 점이 청약 올라가는 점수가 거예요? 확 올라가서 당첨 확률이 높지. 요즘 강남에 뭐 비싼 집들은 다 그런 만점 받은 사람들이 된다던데 그런데 우리의 의심은 그게 그렇게 많을 리가 없다. 진짜 부양한 거 맞아? 부모님 그렇습니다. 거기서 계속 매일 사셨어? 네. 진짜 확인해 봤어? 국토교통부 진짜 확인한 거야? 매우 의심스러워서 장순원 기자님께 요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대해서 맞냐?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지를 알아봤는데 네. 우리 그냥 결론부터 확인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잘하고 있을까? 아닐까? 저는 하기는 하고 있는데 다 못한다. 절대. 대충 하고 있을 것이다. 대충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데 배워보겠습니다. 장수원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 낱낱이 좀 해주십시오. 낱낱이 오늘은.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먼저 국토부가 먼저 한번 서류로 스크리닝을 하고 심사를 하고 네. 거기서 이제 의심 사례를 적발해서 경찰한테 이제 수사를 넘기는 그런 구조로 돼 있긴 해요. 국토부는 조사는 못하고 네. 이분 좀 이상한 느낌이 드네 하면 이걸 경찰에 보낸다고요? 네. 그러면 어떤 경우에 경찰에 보내고 어떤 경우는 안 보냅니까? 보내냐? 그걸 알면 되겠네. 일단 누가 그걸 보는? 네, 일단 국토부 사무관이 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국토부 사무관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그 청약을 담당하는 한국부동산원 직원 한 6-7명이서 예. 이거를 이제 그 모든 단지를 보는 건 아니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는데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이요? 분기별로 한 번씩 무슨 하는데 소풍 갑니까? 네. 모든 아파트 전수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올해 상반기에 점검을 한다 그러면 이제 작년 하반기에 분양했던 아파트 중에서 예. 경쟁률이 높고 분양 규모가 크고 이제 수도권에 분양한 주택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분양받을 때 차익이 큰 거를 뽑아서 핫한 네. 것들, 그것 핫한 중에 것들. 뽑아서 네. 뭐 올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기준으로 해서 40곳 그런 아파트가 3-4개 되면 그 중에 하나만 고른다는 얘기네요. 그죠? 요즘 강남에서 하는 건 다 그런 로또 아파트인데 네. 한쪽에 몰려 있으면 그 중에 하나만 아니요. 고른다.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전수조사를 한다고 보면 돼요. 거의 전수조사가 뭡니까? 전수조사를 한다고 아니지. 네, 전수조사를 거의 하고 맞아, 거의. 왜냐하면 소규모 단지가 안 할 수 있잖아요. 소규모 단지는 안 할 수 있고 소규모 큰 단지를 왜 안 하냐는 거죠. 큰 단지나 아주 뭐 진짜 핫한 단지나 그러니까 골라서 한다는 골라서 얘기잖아요.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 아니란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왜 전수조사라고 그래요? 왜 서울은 장수영 기자한테 뭐라고 그래요? 서울은 전수조사? 네. 서울은 소규모 단지도 안 빼고? 소규모 단지 빠집니다. 그럼 전수조사 아니잖아요. 아니다. 대체로 하긴 여기서 한다. 소규모 단지는 나홀로 아파트 이런 게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소규모라고 하는 게 그게 둔촌주공 이런 데는 했겠지. 근데 뭐 아니면 강남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 펜탄시아. 아까 같은 기준으로 한 40곳 24,000세대 정도를 점검했다고 하는데 예. 작년 하반기에 서울에 입주한 물량이 23,000세대예요. 예. 그러니까 서울에 입주한 것도 뭐 많이는 다는 못했을 거니까 전수조사라고 한 건 취소. 서울에 23,000개 했는데 전국으로 24,000 가구를 네. 조사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조사를 했고 조사했다. 조사해서 부모님 봉양했다는 이유로 가점 받은 분들이 네. 계속 있었을 텐데 네. 어떻게 뭘 그분들 조사해요? 중에 경찰에 넘기는 경우 안 넘기는 경우는 어떻게 구별돼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 화면 잠깐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걸러낸 게 어떤 걸 걸러냈냐면은 이제 예. 서류를 이제 스크리닝을 하면서 부인하고 이제 2자녀인데 여기가 이제 성인이에요. 이제 자녀들이 성인이네. 네, 성별도 다르고. 근데 이제 고양시 아파트인데 아파트가 77제곱미터니까 23평 정도 되죠. 예. 방 3개짜리인데 성별이 다른 성인 자녀 2명하고 부모님이 같이 살면서 장모랑 모친까지 이제 전입을 시킨 거예요. 같이 산다고. 네. 예. 그 방세계인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네. 봤더니 이제 서류 심사를 해봤더니 이게 가능하지 않은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위장 전입으로 이제 의심을 해서 경찰에 넘긴 거죠. 저렇게 하려면 네. 부부가 한 방 쓰고 28세 여와 모친 장모가 한 방 쓰고 아들 한 방 쓰고 이렇게 써야 되겠네. 그럴 수 있고. 예. 네.
뭐 이런 경우에는 위장 전입이 좀 의심된다 이래서 넘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런 경우 아니면 안 넘겨요? 그럼 뭐 예를 들면 40평대 어린 자녀와 살면서 시부모 봉양한다 그러면 안 넘기냐? 그러니까 그럼 자녀는 우리 방에서 같이 자요. 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국토부 설명에 따르면 이런 사례는 얼마 전까지는 빠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게 그 왜 레미안 원펜타스인가 그 강남에서 뭐 20억짜리 로또 분양하면서 거기 이제 만점짜리 84점이 3명이나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 만점 나오려면 점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부양 가족 수가 본인 제외하고 6명 이상 그러니까 7명이서 15년 동안 무주택으로 지내야지 84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한 집에서 7명이 7명이서. 세 자녀, 부모 둘, 네. 부부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점수가 3명이나 나온다 보니까 그러면 다 거기 노부모 위장 전입으로 해서 점수 딴 거 아니냐라는 이제 여론이 많이 커졌고 예. 그 뒤에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노부모 가점을 받거나 그다음에 이제 노부모 특공이라고 해서 이제 노부모를 모시는 분들한테 특별 공급하는 게 있잖아요. 예. 이렇게 당첨된 분들한테는 요걸 확인을 합니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분들께 그렇게 노부모 특공이라든지 예. 노부모 가점으로 받은 당첨된 모든 분, 언제부터 저거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분이 아니고 이것도 선별적으로 서울 주요 단지, 과천 이런 것들. 그렇다니까 그 부동산원에서 6명이서 본대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라는 걸 이제 일일이 받는 건데 예. 요것도 뭐 서울, 서초, 방배, 과천 여기까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렇게 그 서류를 내라고 통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용성은 안 해요? 송파 강남도 안 하고? 강남은 했죠. 서초 방배니까 어쨌든 과천 네. 여기까지. 네. 네.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근데 내라고 해요. 하는 서류가 뭐였어요? 조금 전에? 그 요양급여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게 뭐예요? 요게 요런 서류입니다. 요게 이제 뭘까? 건강보험 가입자가 언제 어느 의료기관에서 어떠한 질환으로 통원했는지 뭐 입원했는지 이런 걸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데요. 예. 아까 노부모 특공이나 부양 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상자가 고령자이다 보니까 병원 많이 다닐 네, 것이다. 병원 기록이 많이 남아 있을 것이니까. 근데 이것도 뭐 연세, 세브란스, 삼성병원 이런 기록보다는 뭐 예를 들면 정형외과, 피부과, 내과, 이비인후과, 동네 병원. 네, 동네 병원 다닌 진료 기록을 보고 이제 거기서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거주지는 강동구인데 뭐 이런 병원 진료를 일산에서 받으셨다. 자주. 그러면 이제 그분의 거주지는 강동구가 아니고 일산인 근데 난 거죠. 거기가 유명해서 글로 갔다고 주장할 수는 있잖아요. 뭐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 그런 걸로 통해서 그럼 후보자를 걸러서 그렇죠. 이분은 사는 지역과 다니시는 병원이 네. 다르네. 네. 그러면 그런 분들만 뽑아서 네. 의심 리스트로 올린다. 그래서 경찰에 보냅니까? 그래 경찰에 보내는 거죠. 아. 경찰에 가면 경찰은 어떻게 확인? 경찰에 이제 수사권이 있잖아요. 예. 이제 뭐 위장 전입을 적발하기 위해서 대상자들의 신용카드 패턴, 뭐 예를 들면 뭐 거주지 주변에서 신용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뭐 필요하면 핸드폰 기지국 접속 내역도 파악할 수 있다고 주로 하고, 어디 있었는지. 어디서 통화 많이 했는지. 그 경찰이 장순환 기자한테 알려주든가요? 경찰이 알려준 건 아니고 네. 그 정부 부처 사무관이 이런 방법을 통한다고 알려져 있다. 들었다. 뭐 이렇게. 네. 그래 이거 수사 기법을 알려주면 안 되지. 그래서 뭐 이거는 또 뭐 좀 많이 알려진 내용인데 하이패스나 교통카드 사용 내역 같은 것도 쓴다고 해요. 예.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뭐 그 경찰 수사 과정에서 뭐 수돗물 쓴 거야 얼마큼인지,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입출 기록,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에 가서 이 아저씨 뭐 아침 저녁으로 이 동네에서 보셨습니까? 뭐 이런 것까지 다 물어본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뭐 살아도 못 볼 수 근데 있는데. 야- 못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다 확인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네. 부모님이 네. 아들 집에 진짜로 난 살아요. 네. 난 진짜 살아. 네. 근데 나 시골에 땅이 좀 있어. 네. 그 시골 집도 있어. 근데 집은 이쪽에 사는데 그래 왔다 갔다 하실 수도 농사 있지. 지으려고 난 왔다 갔다 한 거야. 그럼 어느 정도 거주해야 거주로 그렇게 인정받는 주장하면 겁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원래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연속 거주를 하려면은 주민등록을 옮기고 거기다 이제 거주를 하셔야 되는데 30일 이상만 있으면 옮겨야 돼요? 1년에? 네 30일 연속? 그렇죠. 그러면 그 뒤집어 말하면 시골 사는 부모님도 네. 1년에 30일 이상만
서울의 아들 집에 있다가. 딸 집에 와서 거주하다 가시면 아니죠. 1년에 30일을 아들 집에 거주하지만 1년에 11개월은 저쪽 집에 거주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럼 11개월이나 거주할 거면 이쪽에 다시 저쪽으로 주민등록 다시 옮겨야죠. 주민등록 아니 옮겨야 그 돼요? 법이 네. 둘 중에 많이 거주한 쪽에 옮겨라가 법입니까? 아니면 네. 1개월 이상 거주할 때는 옮겨야 하며 네. 그거는 알아서 선택할 수 있다가 법입니까? 선택할 수 있다면 네. 지금은 둘 다 주민등록을 할 수는 없으니까 예. 천안에 사시는 분이 서울에 무슨 어디 사는 아들 집에 내가 진짜 한 달은 여기 머무를게. 네. 그 대신 가점으로 써라. 네. 그 대신 11개월은 난 천안 간다. 하면 그거는 합법이라는 말인 것 같은데요. 불법이죠. 왜냐하면 한 달은 서울 자제 집에 있지만 자녀 집에 있지만 11개월은 이제 실제 거주하는 집은 뭐 어디 뭐 천안일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그 노부모 부양 점수를 받으려면 3년 내내 그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 1개월만 있고 11개월을 저쪽 가서 살면 그건 불법이 되는 거예요. 저쪽으로 다시 전입해야 되니까. 다시 가면 다시 전입 신고를 해야지. 근데 한 곳에 와서 3년 있어야 되니까. 네, 네. 그러면 안 되겠네. 근데 그것도 조금 애매한 좀 게 애매하겠네. 나 며칠만 왔다 갔다 네. 했죠. 그럼 다른 곳에 한 달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지 않은 다른 곳에 네. 한 달 이상 머문 증거가 확인이 되면 네. 그 당첨은 무효인 거네요. 그죠? 그렇죠. 어. 그렇죠. 그러면 20일만 머물러. 요것도 근데 그것도 되게 그 사이에 다툼이 많나 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무혐의 된 그 사례를 찾아봤어요. 예. 어떤 경우에 예. 논란이 있다가 그 예. 경찰이나 뭐 국토부에서 경찰이 수사를 넘겼고 수사하는 도중에 이제 경찰이 기소를 했는데 그 재판 끝에 이제 무혐의로 결론이 난 건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예. 이야 진짜 치밀한 취재. 야, 예. 이게 2%의 날카로운 질문 덕분입니다. 여러분 2%가 맨날 욕 먹으면서도 자꾸 장선원 기자님 괴롭히고 막 이랬으니까 이런 취재가 나오는 너무 거예요. 자화자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악플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 앞으로 좀 달지 마라 진짜. 요 사례는 요런 거예요. 조부모가 이제 손주를 돌보면서 자식 집에 이제 주소지를 이전해놨어요. 네. 근데 자기 집도 강북구에 있고 오가면서 숙식을 하다가 예. 이제 아들 집에 이제 이렇게 가족이 같이 모여 사니까 점수가 높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 청약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위장 전입으로 해서 이제 기소를 됐다가 기소됐다가 무죄로 풀려난 사건이 여기 왔다 갔다 한 건데 예. 왔다 갔다 네. 했다. 결국. 그러니까 결국 왔다 갔다 한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봤냐면은 중개업자한테 이제 그 여러 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이제 하는데 중개업자한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그러니까 원래 시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24평짜리를 자기는 추천했는데 43평짜리 아파트를 원해서 들어갔다라는 이제 진술서를 확보를 하고 예. 그다음에 이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을 매물로 내놓은 사실도 있었고 매물도 내놨다. 그다음에 아파트 경비원이 이제 사실 확인서를 하나 써줬는데 조부모가 손주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놀이터에서 놀았다는 진술도 나왔고 검찰이 이제 그 원래 자기 집에서 거주한다는 증거로 그 자기 아파트 입차 기록을 519차례나 이제 입차 기록이 있다. 이건 자기 집에서 산다는 기록 아니냐. 그것도 오전 7시에 들어왔고 저녁 9시에 들어온 기록이 있다. 예. 이 정도면 자기 집에 숙식한 증거다. 이거 빼박이다. 검찰은 네, 이렇게 딱 주장을 했더니 판사님이 의심은 간다 나도. 근데 이게 입차 기록만으로는 아파트에서 대부분 숙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야, 이건 좀 아파트에서 이상한데? 숙식했으면 아파트 관리비가 많이 나올 텐데 난방 이상한데? 그랬으니까 그래서 수도요금 전기요금 그 밑에 이제 그 판사님이 다시 검찰이 그랬더니 예. 원래 살던 집에 수도양이 그러니까 그 아파트 자식 집으로 전입한 다음에도 자식 집에 그 수도량과 전기량의 사용량이 늘어나지 않았다. 이건 뭐냐? 원래 살던 집에서 그 부모님이 계속 살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냐? 검찰의 주장이겠네요. 그렇죠. 검찰이 그렇게 주장을 했더니 네.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원래 전입하기 전부터 자식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전입 신고 이후에 수도와 전기량이 늘어날 일이 없다. 우린 예전부터 한 3, 4년 전부터 원래 집은 그냥 두고 자식 집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고 가끔 숙식만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이렇게 가끔 숙식만 하기에는 519차례면 너무 많이 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도 이제 저 여기서 입차 기록이 1년에 519예요. 뭐 한 2년 정도에 519. 2년에 519. 2년에 매일 드나든 건데. 그거. 엄청 자주 간 건데. 매일 이렇게 여기 보면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 변화를 보지 말고 네. 두 분이 사셨으면 네. 뭐 안 사셨으면 이 전기 사용료는 그냥 딱 보면 아는데 네.
그 전기 사용료도 다 체크를 한 거겠죠. 검찰은 근데 그 자식 집에 그 어쨌든 전기 저건 사용료 무혐의가 났어요. 이거는 전입한 게 맞다. 자식 집에 사는 산 게 게 맞다. 하는 게 맞다. 원래 본인의 집에 성북 강동구에 있어서 예. 매일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매일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자식 집에 전입 신고한 게 정당하다라고 판결이 난 사례입니다. 요런 경우도 있으니까 좀 애매하죠. 애매하네. 물론 진실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매우 까리한 경우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점을 주는 게 잘못입니다. 이게 이걸 가점 어떻게 받아? 근본적으로 청약제도 자체가 이상한 거지만 야, 또 뭘 그러니까 야. 그러면 그런 경우는 있잖아요. 저도 기사에서 본 경우가 네. 내가 몰래 위장 전입했어요. 네. 나는 나쁜 목적으로 위장 전입했어. 그래서 분양 받았어. 네. 근데 안 걸렸어요. 네. 그래서 콜라당 팔았네. 네. 그래서 야 나는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받았는데 나중에 걸렸어요. 그래도 이미 판 거는 네. 무효가 안 된다면서요. 네, 이게 법이 2019년인가 그 이런 조항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매수인이니까 집을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받은 사람이 그 집을 확 팔아버리면 예. 그게 이제 부정청약으로 당첨됐다는 사실 모른 채 내가 샀다 그러면 예. 제가 선의의 제3자가 돼서 이제 그걸 취소할 수 없다는 규정이 이제 2021년인가 새로 주택법에 들어와서 그걸 산 제3자는 무슨 죄냐? 네. 그 산 사람 돈 주고 산 죄밖에 없지 않냐? 사실 그렇지 그것까지 무슨 뺏으면 안 되죠. 뺏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노부모 공약으로 당첨되신 분은 네. 당첨되고 나면 빨리 친구한테 분양권 파세요. 근데 그거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 서울은 다 지금 예. 전수조사를 하고 아까 그 노부모 그 요양비 급여 내역서 이런 것들을 다 본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의심 사례로 국토부에서 이제 보내면 찍히면 검경이 이제 그 경찰에 이제 수사를 의뢰하잖아요. 예. 그 경찰이 수사를 해서 이분은 위장 전입이 확실하다. 이게 기소 의견을 내면 국토부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럼 국토부에서 그 사람 거를 전매하지 못하도록 그때부터는 스톱. 네, 스톱을 시켜버리니까 근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 기간이 기본적으로 다 1년 정도는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강남 상구하고 용산은 그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라서 아마 전매 제한이 3년인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친구한테 팔 수는 없다. 네, 그렇게 막아 놓을 겁니다. 그래도 수 이게 없답니다, 여러분. 바로바로 나오질 않잖아요. 이 위장 전압이 일단 스크린 한번 해야죠. 네. 그 다음에 경찰한테 넘겨야지. 그래, 작년에 한 거 오늘 올해 스크린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한참 뒤에다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 스크리닝을 왜 6개월을 묵혀뒀다 하죠? 그거 몇 명이나 돼? 아니 제가 보기에는 대충 몇 명쯤 됩니까? 이게 보면 아까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맨날 우리는 이런 의심 사례 발견했습니다. 보도자료 내는데 우리 몇 건을 적발했습니다. 위장 전입하지 마세요. 하는데 그거는 딱 조사한 것만 나오는 거지. 조사 안 된 수많은 그냥 몰래 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을 것 같다는 게 제 가정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전에는 이게 야 그물을 피를 성겼다면 토한다 정말 진짜 피를 토해. 지금 이제 그 레미안 원펜타스 이후에는 그 요양원까지 일단 스크리닝을 하니 그 스크리닝 플러스 그 요양 급여 내역서까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더 이제 그 그물이 약간 더 촘촘해졌다. 언제부터 촘촘해진 거예요, 그게? 그게 8월, 그러니까 올해 8월. 올해 8월이요? 촘촘해진 지 아이. 2달 됐네요. 그동안 이 청약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당첨됐는데 네. 근데 여론이 이렇게 움직이면 촘촘해지고 아니면 느슨해지는 겁니까 원래? 그리고 진짜 관심 모아서 로또 청약이나 그런 데만 열심히 보고 살짝 비켜가면 안 본다니까. 로또 청약이나 열심히 보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볼 인센티브가 없잖아요 공무원에게 사실은. 말을 뭐라고 자꾸 하지만 2%가 공무원이었어도 내가 이걸 한다고 승진을 잘해 퇴근을 그래. 빨리 해. 그래. 뭐 그럼 이거 괜히 시끄럽긴 이거 하고. 하면 다시 취소하면 다시 분양해야 되고 복잡하니까 건설회사 입장에서 일단 분양하면 땡이지 뭐 누구나 하든지. 그러니까 이건 탈락자 연합에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말이죠. 탈락한 사람들이 소송해서 떨어지면 내가 받을 수 있도록. 아니 그 사실 이게 와. 그 국토부가 움직인 것도 왜 그때 원펜타스 이후에 그 안 되신 분들이 되게 막 그 조사해야 된다고 그때 예, 되게 강하게 예. 어필하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막 그런 것들이 아마 좀 압박이 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럼 그 이전에는 그냥 샘플링해서 보냈다는 거죠. 보통 이게 몇 명이나 그 노부모 가점으로 당첨이 됩니까? 그거를 제가 여쭤봤더니 그 내역까지는 그 그래요. 얼마 안 되니까 이 숫자까지 나가면 더 분노할 것 같으니까 안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안 된다고만
얼마 안 될 것 같아. 매달 전수조사를 해도 할 수 있다니까요. 예. 안 해서 예. 그렇지. 아니 요즘 AI도 발달하고 뭐도 하고 하려면 할 수 있지. 지금 내년부터 안승찬 대표한테 본인이 좀 자원봉사 해줄래라고 하면 할 기세예요 지금. 내가 다 할게. 대한민국의 저 노부모 공약 내가 다 조사할게. 딱 보면 의심스럽구만. 그걸 안 한단 말. 그거를 얼마나 아파트 청약이 많은데 부동산원 6명이서 국토부 사무관이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 몇 명이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 얼마 안 돼. 노부모 공약으로 당첨되는 분들이 얼마 안 된다고요. 아니, 그것도 뿐만 아니라 다른 예를 들면 자녀도 몰래 입양하고 하는 사례들도 있단 말이에요. 있죠. 뭐 그런 것도 했다가 파양시키고 막 그래. 자녀를 입양해서 당첨돼. 후에, 그러니까 서류만 올려놓는 거지. 서류만 올려놨다가 파양하고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양받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지금 다 하는데. 근데 그거는 입양 후 파양은 나중에 서류 조사하면 되니까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건 적발이 쉽겠네요. 식발은 쉽죠. 근데 이제 그걸 들여다봐야 아는 거니까 들여다보지 않으면 넘어가는 거지. 답변하십시오. 왜 장소영 기자한테 뭐라 그래요? 왜 장소영 기자가 뭘 잘못했다고? 네, 이게 로또 청약이 있으니까 예. 이렇게 이런 사실 구조도 만들어지는 것 같긴 해요. 그 청약 제도라는 게. 네. 알겠습니다. 서민들이 살기 어렵다고 하면 서민들이 살기 뭐가 어려운지 그거를 돌볼 생각을 해야지. 로또를 만들어줘서 이쪽에 희망을 가지라고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값 올라서 힘들어요. 그러면 집을 공급하든 어떻게 해야지. 로또 청약을 만들어 놓고 이거 당첨을 기다리라고 하니까 지금 다 이 모양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이런 제도를 언제까지 운영해야 됩니까? 아직 없애면 안 된다. 그렇죠. 안 대표님 저 청약 가정 쓸 때까지는 없애지 말고 있다가 안 대표 당첨되면 이제 제도는 없앱시다. 페이드아웃 하는 걸로. 빨리 그리고 좀 시켜서 당첨돼요 빨리. 없애게 이제도.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열심히 넣어보려고 합니다. 네. 안 대표 당첨되면 이제 없앱시다 이제. 예, 알겠습니다. 장수원 기자님 네. 어려운 주제인데 진짜 재밌다 취재 어려웠을 이거. 텐데 감사합니다 정말. 이야 재밌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손 놓고 있다가 올해 8월부터 전수조사를 시작했는데 건강보험 병원 다니신 기록 주로 보니 병원도 그럼 하시려면 완전 범죄를 하려면 병원도 그 집 근처로 가야 되고 근데 휴대폰도 그 근처에서 근데 시골 써야 되고. 사시는 분이 아플 때마다 아들 집 근처 등록돼 있는 거기로 가기는 참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렇긴 한데 또 근데 비슷한 동네 사시는 분들은 또 얼마든지 가능할 수도 그러니까 있고. 비슷한 동네 사는 분들은 그걸로만 진짜 가려내면 안 되고 그냥 가려내지 말고 전수조사 합시다 그냥 그거는. 일선 없으면 안 대표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자원봉사 하겠습니다. 농담이 좀 과했는데 네, 상황은 이런 상황이다. 네, 좀 합시다 잘. 장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